LA 지역의 유력 정치인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에게 직무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조사와 연방재판이 시작되면서 사퇴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 비율이 아시아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유방암 사망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가뭄 비상사태를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가뭄 사태가 계속될 경우 강제 절수 조치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교란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경제 성장률까지 제한한 것으로 연준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접종 백신과 다른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이용하는 교차 접종도 허용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네, 물류 대란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양상입니다. 경제 성장률까지 둔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가뭄 비상사태를 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지역의 유력 정치인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가 결국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정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인정신문이 열린 연방법원에서 리들리 토마스 의원은 뇌물을 수수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시 의원이 결국 직무정지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오전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안건을 찬성 11대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Thank you. For the record, that will be 11 ayes and 3 noes. This item is adopted forthwith. 투표 전 일부 시의원들은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의원들은 직무 정지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방검찰이 뇌물을 포함해 무려 20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When push comes to shove, and it's coming to shove right now because this is a vote, and we're talking about a federal indictment, and I see the course, I have to vote yes on the suspension. 즉각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 대한 시정부의 보수 지급도 정지됐습니다. LA시는 주민투표로 당선된 시의원에 대한 제명 권한은 시의회에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빗발치는 사퇴 촉구에 직무정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연방법원의 첫 인정신문에 영상으로 출석한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 비율이 아시아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유방암 사망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유방암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방암 검사를 권고받은 한인 가운데 실제로 검사를 받은 사람은 48%로 타인종과 비교해 무려 1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유방암 검진율은 아시안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방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검사율은 가장 낮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8명 중 1명꼴로 유방암에 걸리고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방암을 일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은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페인이 있으셔서 오셔서 스크리닝을 하면은 그때는 스테이지 4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10월달 특히 여성분들은 브레스트 캔서 스크리닝 먼스니까 매모그램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은 증상이나 통증이 거의 없어 한인들은 유방암 검사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왜 암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항목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아프지 않아서, 그다음에 보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 암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교육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유케어 클리닉과 시더스 사이나의 메디컬 센터는 오는 29일 이유케어 클리닉에서 무료로 유방암 검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그동안 북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령됐던 가뭄 비상사태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남가주 지역의 가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절수 노력도 단 3%의 물 소비 감소라는 저조한 실적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금과 같은 가뭄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강제 절수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연계된 상장지수 펀드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것이 상승세의 동력이 됐습니다. 오대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르기 시작한 비트코인 값은 자정 무렵 6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기록한 최고가 64,899달러를 6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국내 시세도 8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 거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미래 특정 날짜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선물 계약을 따르는 상품이지만 가상화폐가 금융시장에 진입했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ETF는 뉴욕 증시 상장 첫날 4.5% 상승한 41.8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ETF 중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 만큼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수단으로 금보다 가상화폐가 낫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경제 성장도 둔화됐다고 연방준비제도가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과 노동력 부족 현상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성장 속도 둔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사용이 조만간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선 델타 변이 확산 이후 어린이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여름 시작된 4차 대유행 이후엔 18세 이하의 10만 명당 발병률이 성인을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대유행을 주도했던 알파 변이와 달리 델타 변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In the era of Delta, children get infected as readily as adults do, and they transmit the infection as readily as the adults do. 특히 어린이 환자의 50%는 무증상 감염이어서 확산을 막기가 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5살에서 11살까지 2,8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델타 변이 대유행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코로나19 백신은 다음 달 초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미 보건당국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최대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We've already enrolled more than 25,000 pediatricians, family doctors, and other primary care providers to administer vaccines.
미 보건당국은 영국에서 발견된 또 다른 변이인 델타 플러스가 미국에서도 종종 발견되고는 있지만 아직 대규모 확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모더나와 얀센이 개발한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오늘 각각 승인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화이자 백신만 부스터샷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 위험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접종자들에게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의 승인 절차는 외부 자문기구의 공고를 거친 끝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FDA는 이미 접종을 마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이용하는 교차 접종도 허용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에는 직접 접촉까지 했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있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여전히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수중에서 발사된 SLBM. 엔진 보호 덮개가 분리된 뒤 화염과 함께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장면들입니다. 지난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한 소형 SLBM을 2,000톤급인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크기는 작아졌고 탄두부는 더 날렵해졌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걸로 분석됩니다.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이른바 풀업 기동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이라면 요격은 더 어려워집니다. 다만 기존 잠수함으로 590km의 단거리로 발사한 건 북한이 미국의 제한선, 레드라인은 지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고 싶었으면 오늘 대대적으로 SLBM 발사 소식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것 등등을 보도를 막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필요한 자극까지는 하지 않았고. 단거리라고 해도 UN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한미는 아직까진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감장에 나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 검토의 전제 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한 뒤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누구와는 설명하지 않은 채 접촉 사실만 공개한 건 외교적 노력을 알리면서 북한에 공을 넘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지난해 LA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아시안 혐오 범죄 건수는 무려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2019년 25건이던 아시안 혐오 범죄가 지난해에는 44건이 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이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범죄였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한인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용의자들의 42%는 백인이었고 36%는 라티노였습니다. 흑인 용의자도 19%나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수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대한 소식을 집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우주시대에 진입하는 순간이 될 누리호 발사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윤 기자입니다. 오전 7시 20분쯤 나로우주센터 종합조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1단 로켓 동체 양쪽에 태극기와 누리란 이름이 선명합니다. 누리호는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려 성인 걸음 속도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1.8km 떨어진 발사대까지 1시간 25분이 걸렸습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견인장치의 도움을 받아 하늘을 향해 곧게 세워졌습니다. 37만 개나 되는 부품으로 이뤄진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립하는 데만 15분, 고정 작업까지 포함해 1시간 20분이 소요됐습니다. 이어 누리호의 탯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와 연료 공급 설비 연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기술적인 검토 후에 기계적인 연결 작업을 수행을 했고 발사체 내부에 정기적인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누리호는 지난 12년간 셀 수 없는 시험과
수정 작업을 반복해 완성한 한국우주과학의 결정체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1톤 이상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세계 우주 선진국들조차 자체 개발한 우주 로켓을 첫 발사부터 성공시킨 건 30%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300톤급 엔진을 구성하는 75톤급 엔진의 시험 발사를 지난 2018년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주 강국의 원대한 꿈을 향한 기념비적인 비행만이 남았습니다. 발사 예상 시간은 내일 오후 4시.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새 장이 열립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SBS 서동균입니다. 네, 발사가 임박하면서 현장에는 통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성길 기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사대를 중심으로 육상 반경 3km를 통제했고 누리호 비행 방향에 따라 공역도 통제합니다. 만에 하나 로켓 잔해가 떨어져 생길 수 있는 피해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누리호는 제주도와 일본 후쿠시마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발사장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1단 로켓 잔해가 떨어지고 1500km 지점의 페어링이 2800km 부근엔 로켓 2단이 차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해도 일정 구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의 실내 공간은 방역 차원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폐쇄합니다. 정부는 현지 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SBS 최선길입니다. 네, 발사대를 떠난 누리호가 700km의 고도에 안착하기 이전까지는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길이는 47.2m입니다. 세우면 아파트 15층 높이입니다. 2단 로켓이었던 나로와 달리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년 전 나로 때는 로켓의 가장 핵심인 1단이 러시아 기술이었지만 이번에는 1단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중형차 50대를 들어올릴 수 있는 75톤급 엔진 4개가 한데 묶여 총 300톤급의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엔진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목표 지점인 59km 높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상 59km에서 1단이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2단 로켓이 임무를 시작합니다. 2단은 아까 봤던 75톤 엔진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페어링 분리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페어링은 로켓의 맨 위에서 위성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2단 로켓이 상승할 때 191km 고도에서 페어링을 제때 떼어내지 못하면 로켓이 무거워 목표 궤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나로 첫 발사 때도 이 페어링이 분리가 안 돼서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페어링이 잘 떨어져 나간 뒤 고도가 258km에 다다르면 2단 로켓도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보내는 마지막 3단 로켓만 남게 됩니다. 3단은 비교적 작은 7톤급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중력도 약해지고 대기도 없어서 목표 궤도까지 위성을 밀어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700km 고도의 위성이 안착하면 누리호의 임무는 완료.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16분입니다. 각 엔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추진력을 제대로 내는지, 적절한 고도와 시점에서 분리가 잘 되는지가 역사적인 누리호 발사의 성패를 가를 열쇠입니다. SBS 정구입니다. 네, 일본 소식 전하겠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의 활화산인 아소산이 분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3,500m 상공까지 분화 연기가 지속기도 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아소산 분화구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와 화산재가 뿜어져 나옵니다. 분화구 부근 주차장에 있던 관광객들이 서둘러 건물 내부로 대피합니다. 화산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분출된 화산 토성류가 무서운 속도로 덮쳐오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오전 11시 43분 일본 구마모토현의 활화산인 아소산에서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화구에서 나온 연기가 한때 해발 3,500m 상공까지 솟아올랐고 화산 토성류도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흘러내렸습니다. 結構煙噴煙が上がるスピードも速かったですね。あっという間に広がったみたいな感じですね。 분화 당시 아소산에는 사전에 등산 신고서를 제출한 등반객 16명이 있었지만 오후에 모두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의 분화 경보 단계를 격상해 분화구 2km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本格的な噴火の前後にこういうタイプの噴火が起こることが多いです。しばらくの間は注意が必要な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소산은 지난 2016년 10월에도 해발 11km 높이까지 연기가 솟아오르는 큰 분화가 일어나 인근 마을과 관광시설이 화산재 피해를 받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LA 항구의 화물 처리 효율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항구보다 효율성은 더 낮았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민주진보연대가 한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미주평통인사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민주진보연대 소속 인사 3명인 이내훈 씨와 양학봉 씨, 정성업 씨 등은 성명서를 통해 미주참여포럼 회장단이 미주평통회장단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남가주의 다음 주부터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은 22일까지 낮 기온이 70도대를 유지하다 주말부터 60도대로 떨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도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 상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한인 의류업체가 $50,000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과 국토안보부 뉴욕지부 등은 퀸 어페럴 최모 대표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에서 의류를 제조해 수입하면서 세간의 상품 가격을 허위로 낮게 보고한 혐의로 $50,00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한국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독도 교육 운영 학교에 선정됐습니다. 애틀란타 한국학교는 7,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 가치, 정치적 쟁점까지 전반적인 수업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둘루스 레들로프 중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독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가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방문 자제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주 지사는 코로나 감염자 수와 입원자 수가 감소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과 비즈니스 출장자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는 지난 8월 23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관광객들의 하와이 방문 자제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치 조항이 국정감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2차전. 초반부터 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사님. 증인.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제가 것도 묻는 아니고. 것만. 최대 쟁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건의됐지만 누가 왜 안 받아들인 건지였습니다.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자,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이 지사는 지난 8일 SNS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썼다가 그제 국감에선 일선 직원의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면서도 누가 건의를 안 받아들였는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라고 설명한 건데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배임 혐의를 벗으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공사 직원이 작성한 사업협약서 검토 보고서에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의 공공환수율이 10%에 그쳤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과 이 지사가 공공이 관여한 건 택지 분양까지로 그렇게 계산하면 70%가 맞는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허구에 근거한 거고요. 저는 무지의 소치라기보다는 악의에 기초한 게 아닌가. 대선 후보 간 공방도 불붙었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국가권익위 국감에선 대장동 개발 시행사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부패 행위가 있다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네, 7시 10분쯤 국정감사는 끝났는데요. 그제 1차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해명의 판만 깔아준 거 아니냐는 내부 비판까지 받았던 국민의힘은 오늘은 단답형 질문으로 이 지사를 압박하거나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을 담아 양의 가면을 씌운 개인형을 국감장에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품격을 지키라며 거세게 반발해 잠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감 종료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토위원장 대행에게 의사진행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 지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어떤 관계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배신한 거라고 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증인을 도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유동규 씨의 본부장 임명 경위와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면 본부장이 아니라 바로 사장을 시켰을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키맨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악수는 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SBS 이현영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주자 TV토론회.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자신의 발언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광주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하지만 발언에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았는데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거를 부정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홍준표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우리 당이 오공과 단절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오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이슈를 부각하며 저격수 이미지 강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가짜 능력자, 가짜 공정의 위선자, 독재자가 지금 정권을 이어가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의 전두환 씨 관련 발언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단체들이 5.18과 민주영령들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윤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 경선 이제 보름쯤 남았습니다. 전체 당원의 25%를 차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백은 기자가 대구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 56만 명 가운데 대구 경북 당원은 14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다음 달 5일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히길 바라는지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새로움을 강점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목소리. 아무래도 때묻지 않은 사람이 안 낫겠나 싶어가 카리스마도 있고 나 새로운 인물이 좀 좋을 것 같다. 경륜의 한 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로 갈렸습니다. 정치 경험이 아무래도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겠나 제 소심입니다. 윤 후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옹호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그런 게 생각하면 비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털어가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서 그래 따지나? 그런 문제에서 좀 이제 관련 없고 약간 청렴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홍 후보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낙선한 경험을 놓고도 긍정과 부정응답이 엇갈렸습니다.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오래 한 거지만 일단은 가장 현실적이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개혁이 가장 현실적이라서. 정치 오래 했잖아요. 거기 피는 게 없잖아요.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당대표도 했지만은. 시민들은 유승민 후보의 경제정책에 원희룡 후보의 제주지사 경험에 점수를 주면서도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 비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4명 후보 모두에게 던지는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더블당은 더더욱 아니고 국민의힘은 모두가 아니고. 최종 선택까지는 보름 남짓. 대구의 민심과 당심이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은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유력 정치인일수록 초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바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 의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구 24만 명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 식물의원이 됐습니다. 뇌물수수는 물론 20여 가지의 형사적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바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위를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유권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